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이런 관절 영양제 광고 많이 보셨죠? TV에도 나오고 유튜브에도 나오고 부모님 사이에서는 입소문이 자자한 것 같습니다. 진료실에서도 이거 약이랑 같이 먹어도 되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논문이나 연구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관절 영양제 과연 그 돈값을 할까요?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정형외과 교수 권병택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셔볼 만한 분들입니다.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특히 통증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에게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처방받는 소염제가 위장이나 신장, 그리고 심장 질환 때문에 부담스러우신 분들, 소염제를 오래 드시기엔 부작용이 걱정되는데 그렇다고 통증을 그냥 참기도 어려운 분들에겐 보조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께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관절이 멀쩡한 20, 30대,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친을 예방 목적으로 드시는 건 현재 근거가 없습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난다고, 운동하고 나서 뻐근하다고 드시는 분들 솔직히 많으시죠. 그런데요, 그 돈으로 차라리 소고기 사 드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통증이 심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분들은 효과가 나타나는데 최소 2, 3개월이 필요합니다. 지금 많이 아프신 분들은 영양제보다는 진료가 먼저입니다. 우리 관절 안에는요, 연골이 있습니다. 뼈와 뼈 사이를 쿠션처럼 감싸서 충격을 흡수하고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게 해주는 조직입니다. 이 연골은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연골 세포가 끊임없이 새로 만들어지고 낡은 세포는 사라지면서 그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면 이 균형이 무너집니다.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친은 바로 이 연골을 구성하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들을 외부에서 보충해서 무너진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자는 게 기본 개념입니다. 근데 그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연골은 혈관이 없는 조직입니다. 한번 손상되면 재생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친이 이 연골을 새로 만들어준다 라기보다는 남아있는 연골이 더 빨리 닿는 걸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이 부분이 광고와 현실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친이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서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는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 즉 의학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 중 하나에 실린 연구입니다. 여기 실린다는 것은 연구 설계부터 결과까지 굉장히 엄격하고 꼼꼼하게 검증됐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미국 국립보건원 NIH가 직접 지원한 연구인데요. 제약회사 돈이 들어가지 않았다, 즉 전주 눈치를 보지 않았다 라는 말입니다. 이 연구는 무릎 골관절염 환자 약 1600여 명을 24주간 비교한 대규모의 임상시험입니다. 결과가 어땠냐면요, 전체 환자를 놓고 봤을 때 글루코사민만 쓴 환자, 콘드로이친만 쓴 환자는 약을 하나도 안 쓴 환자와 차이가 없었습니다. 안 먹으나 비슷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통증이 중간 이상으로 심한 환자들에서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친을 함께 복용했을 때는 의미 있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각각을 단독으로 먹는 것보단 같이 먹는 것이, 그리고 어느 정도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서 효과가 더 잘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 세계 의사들이 처방을 결정할 때 근거로 삼는 공식 지침입니다. 권위 있는 기관에서 수백 개의 논문을 전문가들이 꼼꼼히 검토해서 정리한 겁니다. 그런데 이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에 대해서는 학회마다 결론이 다릅니다. 유럽 학회에서는 골관절염의 1차 치료제로 글루코사민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연구한 제품은 우리가 마트나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 글루코사민이 아닙니다. 의약품 수준으로 제조된 고순도의 글루코사민 황산염입니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반면 미국 유마티스 학회나 국제 골관절염 연구학회는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친을 골관절염의 1차 치료제로 쓰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 학회들이 평가한 건 의약품 등급의 글루코사민 황산염이 아니라 일반 건강보조제 수준의 글루코사민 염산염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가이드라인에서 1차 치료제로 권고된다는 것은 그 약을 먹은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을 때인데요. 하지만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친은
일부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그게 100%는 아니다. 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런 결론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트나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관절 영양제도 미국 학회가 효과가 없다라고 본 일반 보충제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어떤 가이드라인에서도 운동보다 영양제를 먼저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에서 가장 강하게 권고되는 건 적절한 운동입니다. 그리고 영양제는 그 다음 얘기죠. 소염제는 직접적으로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용 몇 시간 안에 통증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친은 최소 2-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효과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의 크기도 소염제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친은 소염제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많이 아프시면 소염제가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소염제를 오래 드시면 위장, 신장, 심혈관에 부담을 줄 수가 있어요. 반대로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친은 심각한 부작용은 드뭅니다. 그래서 소염제 장기 복용이 부담스러운 분, 소염제의 양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은 분에게 보조적인 선택지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어 유래라고 더 좋은 거 아닙니다. 상어 연골 유래라고 강조하는 제품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근데 흡수율 데이터를 보면 그 반대입니다. 콘드로이친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량이 작을수록 흡수가 잘 된다고 합니다. 상어 유래 콘드로이친은 소에서 유래된 것보다 분자량이 훨씬 크고 흡수율은 그 절반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어 유래라고 하면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지만 굳이 그것 때문에 약을 고를 필요는 없다는 말이겠죠. 두 번째, 당뇨 있으신 분과 갑각류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연구에서 글루코사민이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뇨나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은 복용 초기에 혈당 변화를 주의 깊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글루코사민은 새우나 게 같은 갑각류 껍데기에서 추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복용 전에 원료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3에서 6개월 드셔보시고 효과 없으면 더 안 드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친은 빠르게 듣는 성분들이 아닙니다. 최소 2-3개월은 드셔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6개월 드셔도 변화가 없는 것 같다. 계속 드실 이유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제는 열심히 드시면서 나는 약 먹으니까 괜찮다 하고 운동을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은 어떤 영양제보다 강력한 치료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양제는 보조 수단일 뿐입니다.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분들에게 소염제의 보조 수단으로 3에서 6개월 드셔보시고 효과 없으면 끊으십시오.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친을 먹을지 말지 이 판단은 우리 스스로가 하는 거겠죠. 하지만 오늘 드린 정보가 그 판단에 도움을 드렸다면 정말 보람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MSM, 보스웰리아, 피크노제놀 다음 영상에서 이것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척추발전소 구독 눌러주시면 건강해지는 정보들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